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학생들의 위시 현대백화점 채용 공고 오늘 자소서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진짜 잘 쓴 자소서 교육 기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면세점으로 떴고요.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다양한 직무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3일 17시까지니까 놓치지 말고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항목은 5가지 항목인데 각각 500자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입사 전형은 오프 PR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PPT 아니면은 뭐 영상을 활용해서 자기를 어필해도 되는 건데요. 기존 자소서 전형하고 이제 PPT 또는 영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격할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무의미한 질문이죠.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인데 이 친구는 자소서 썼으니까 떨어뜨려. 이 친구는 영상을 냈으니까 떨어뜨려. 그럴 리가 없겠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혹은 본인이 내가 스스로 역량을 어필하기에 자신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정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한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지원 동기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고를 볼 때 채용 담당자가 제시해 놓은 워딩 중에 내가 거기에 기속돼서 명확하게 따라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얘기는 제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도 잊지 말고 적으라는 얘기겠죠. 지원 동기는 원래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적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 얘기만 열심히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기업 분석 관련된 기업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얘기 외에 직무 얘기를 적어야 되는데 혹시 기업 얘기만 적을까 봐 이제 직무 얘기도 적으라고 제시해 놓은 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되고요. 왜 해당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최초, 현대백화점 최고, 현대백화점 성장 이렇게 서칭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무에 관심도가 명확해졌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컨설팅으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풀어넣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 목표에 도전했던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가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의 공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취업에 대한 어떤 공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글을 잘 쓰는데 명확한 공식이 있죠.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의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먼저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제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나의 생각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는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괜히 그런 걸 적었기 때문에 회피력이 없어서 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경험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읽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방금의 경험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였는지를 작성해야 그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지겠죠. 그게 이 가로에 있는 도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내가 극복한 방법,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고 거기서 얻은 게 무엇인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상황 제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점에 적힌 뭐 추진력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했던 경험을 적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잖아요.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부분은 상황 대신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
거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다만 이 항목을 정말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삼성이든 현대든 아무리 큰 조직이어도 업무에 어떤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백이 있거든요. 어딘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어떤 혼선이나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계속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기 바쁜데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비효율을 해결했다. 이런 방향으로 적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제 꽃보다 참 학생들 마스터자소에 기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제가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500자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협업을 했던 경험, 뭐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적으면 돼요. 이런 항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의 공식대로 가면 좋지만 이 항목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항목을 갖고 올 때 보면은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갖고 오는데도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면은 이 항목을 낼 때 어떤 역량을 보고 싶어서 항목을 냈겠어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력을 보고 싶은 건데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항목을 제시한 근본적인 목적과 불일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 과정을 해결하면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항목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회성 소재는 이제 없어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날 단기간에 일어난 일, 그날 하루 있었던 일회성 사건은 굉장히 내용이 빈약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1대1 관계의 어떤 갈등은 빈약해져요. 그렇겠죠. 어떤 부서 간의 갈등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적는 게 훨씬 좋겠죠. 저희 꽃보다청 학생들 마스터자소에 갈등을 중재했던 경우 제가 정확히 이걸로 만들어줬으니까 500자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자, 이런 항목을 쓸 때 가장 좋은 기술 방법은 먼저 현대백화점의 어떤 부분인지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선정하는데 당위성이 느껴지게끔 장점을 작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칭으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진정성 있게 내가 진짜로 이용할 때 이런 걸 느꼈다라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을 제시했으니까 어떤 글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어떤 글이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 정반 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점을 이 타이밍에 제시해서 그 단점을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으면 훌륭한 기술 방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공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교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취업 방향 설정, 전략 설정, 직무 설정, 내가 지금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평가, 그리고 내가 타겟팅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설정을 완벽하게 해드리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찾아오세요. 저도 여기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걸로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공고 분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